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예,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후 드디어 20년 만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손을 떼는데 그 떼는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바로 패망한 월남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은 20년 전에 있었던 부시 행정부 때 사람들이죠. 이른바 네오콘이라고 했던 모든 걸 미국 중심으로 미국의 힘에 의해서 세계를 재편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주도했던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은 지금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죠. 예, 그리고 그 네오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전쟁의 모든 기획, 그 다음에 진행들은 네오콘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전쟁의 뒷마무리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오콘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때문에 인기가 곤두박질 치고 사방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최초로 아프간 철군을 논의했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에 왜 우리의 군대가 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반대하고 철군을 하고자 실제 이 탈레반과 협상을 시작했던 행정부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20년 끌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책임은 전혀 상관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는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엄청 화가 나 있었고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당시 상원의원으로서 이 전쟁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겁니다. 뭐 책임을 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01년 9월 11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이 전쟁에서 동맹국들의 전비는 빼고 동맹국들이라 하면 영국, 뭐 나중에 독일, 프랑스 이런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전을 했죠. 이 나라들 빼고 미국만 2조 달러. 근데 어저께 나와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3조 달러 이상을 이제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오늘에 보이는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사망자들 빼고 동맹국들 사망자들 빼고 미국만 2,3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에 가까운 미군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전쟁에서 우리 한국계 참전 군인들도 몇이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부상당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동맹국들 함께 참가한 동맹국들의 사망자도 보면 3,4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아프간 탈레반 측은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근데 문제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 유럽의 동맹국들은 가장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가장 잘 훈련된 최정예 병력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고 여기에 대항했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그야말로 우리가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카바 소총 환자로와 심지어는 당나귀를 타고 산악을 다니면서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20년 전쟁의 결과는 탈레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세워진 친미 친서방 국가가 바이든 대통령이 철군을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붕괴를 하고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탈레반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미 친서방 국가들의 협력을 했고 그들에게 이제 밥벌을 먹고 살았던 수십만의 아프가니스탄 이 난민들이 발생하고 공항을 보면 비행기의 바퀴에 매달려서 날개에 매달려서 가려고 하다 떨어져서 죽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9.11에 대한
복수전으로 9.11 테러에 대한 복수전으로 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속셈은 따로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중앙아시아의 가운데에 있고 또 북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타지크스탄,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중국, 그다음에 동쪽과 남쪽은 파키스탄, 서쪽은 이란과 맞닿아 있는 그야말로 기지를 세우게 되면 주위의 모든 나라를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지를 세우고 애초에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 감시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뭐 그것보다 탈리반하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미국과 친서방이 가서 세운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부정부패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9.11 테러에 대한 복수전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단기적인 목표로 빈 라덴을 잡고 또 이 알카에다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더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우리의 세금들을 낭비하고 많은 인명 손실을 보이고 또 미군이 쫓겨나듯이 철군을 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미국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욕심을 부렸죠. 실제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파키스탄에 숨어 있다가 잡혔죠. 그러니 이 파키스탄은 특히나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한데 어떻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파키스탄에 숨어 있는 빈 라덴을 모르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근데 곧 이어서 보여질 나라가 이라크죠.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라크가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얼마 전 봤죠. 이 이라크와 이 시리아 이런 나라를 관통하면서 이 무슬림 국가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수니파 강경주의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만약에 이란에서 미군이 떠나게 되면 수니파가 다스리던 이란을 미국이 무너뜨리면서 시아파가 장악했죠. 근데 그 시아파는 친이란 종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이란과 상당히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시아파가 이란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떠나게 된다면 그 주위에 있는 강경 수니파가 또 이란의 시아파와 함께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동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서 미군이 완전히 철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라크에서도 미군을 철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미국의 개입 정책들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은 미국의 실패로 다 끝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앙아시아의 한가운데 이 꽂았던 미군의 깃발이 내려가고 미국이 철군하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도대체 뭘 했고 뭘 얻었는가에 대해서 성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단기간에 끝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쟁을 벌였을까요? 물론 한 번 발을 디디면서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었던 것도 있지만, 문제는 전쟁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가져갈 수 있는 천재적인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냐? 군수 물기를 만드는 집단들이죠. 미사일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하는 미국 내에 거대한 군수 산업에 종사하는 자본가들, 이들이 있었고, 또한 이들과 함께 의회에 라비를 해서 의회에서 계속 전쟁을 지속시키게끔 했던 라비스트 그룹이 있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계속 전쟁을 통해서 군수 산업의 주식이 올라가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협력했던 미국의 부자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움직였던, 이들이 주는 정책을 가지고 정책을 생산해서 전쟁을 선동했던
학자 그룹들이 있죠. 싱크탱크 그룹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언론들. 이 모두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갖고, 물론 아프가니스탄 전쟁만 아니죠. 여러 전쟁들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전쟁 특수로 사용하면서 그들의 주머니가 불러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연구 개발하고 또 인프라를 계속 깔고 낡은 인프라를 제거하고 또 새로운 인프라로 대체하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해서 투자로서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복지에 들어갈 세금들, 이 세금들이 결국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나라들의 국방비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위로는 캐나다, 아래는 멕시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북미 대륙에 큰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와 함께 북미 대륙을 두 나라 나누면서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멕시코고, 그래서 이 두 나라 모두 다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런데 미국이 미국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엄청난 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세금이죠. 근데 미국이 직접 외국으로부터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 있나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그 이외의 모든 나라들은 저 바다 건너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고, 물론 뭐 그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과 무기들은 전 세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군비를 사용하느라 미국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이 실제적인 미국 시민들의 삶은 1등 국가라고 보기도 힘들고 2등 국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런 분들, 특히 빈민가 지역들을 자동차로 다녀보면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포장되지 않은 도로들, 포장을 다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더기가 된 도로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졸업률, 대학 입학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매일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물론 그 숫자만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전쟁보다 더 많습니다. 매년 죽는 숫자가 총기로 인해서. 하여튼 이런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 시점에 미국이 왜 그토록 해외 개입에 나섰는가? 그건 바로 해외 개입을 통해서 미국의 전쟁 물자를 소비하고 그 전쟁 물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바로 군수산업 특수 카르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비즈니스라고 했지만 죽음의 무기상들이죠. 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세금이 나갑니다. 또 하나는 미국제 무기나 러시아제 무기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잘 만드는 러시아도 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값을 매겨서 국가에 팔아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미국의 무기가 비싸면 미국만 살 수 있지 다른 나라는 무기를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경쟁사로 나서는 나라들의 무기가 더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무기 시장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잘못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미국의 시민들이라면 심사숙고해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참전 군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자괴감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미국을 위한 외국인지, 무엇을 미국을 위한 세금 사용인지, 이런 거를 이제는 미국의 시민들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미국이 어디 가갖고 강펀치를 날려서
다른 사람들의 코피를 틀어뜨리고 이겼다고 해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힘자랑을 하고 그 힘자랑을 하면서 무기를 쓸데없이 써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폭탄을 투자하고 원성을 듣고 결국은 미국의 오랜 해외 개입의 결과는 미국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테러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할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후 가장 떨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과 나라를 세우고 있는 대만 아닙니까? 중국이 벌써 대만에 대해서 너 미국 믿고 있다가 아프가니스탄 꼴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모두 다 봤죠? 베트남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봤고 이제 좀 있으면 이라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해외 개입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청문회에 불러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이라크 전쟁. 얼마나 많은 미국의 군인들이 피해를 보았고 얼마나 많은 전비를 쏟아부었습니까? 아직 미국의 해외 개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미국은 이 부분에서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영원히 미국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국을 바라봅니까? 늘 미국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믿다가 이렇게 된 거죠.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미국이 대신해서는 남의 나라 운명을 개척해 줄 수가 없듯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절규하고 있지만 뭐 친미 친서방 입장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아프가니스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고 무기도 월등히 많았고 월급도 훨씬 많이 받았죠. 그러나 당나귀 타고 소총 들고 싸우는 탈레반에게 하루아침에 항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거대한 나라를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고 자신들의 머리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이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에 언제든지 매달려 있다가는 아프가니스탄 꼴납니다. 지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 걱정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미국의 시민이라면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미국을 위한 길인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의 해외 정치 개입을 되돌아보면서 다가온 선거에 우리 모두 다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